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죠? 정말 어쩌면 좋아요. 너무 막막해요. 혹시 완납하신 종신보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연금으로 전환하세요. 매월 20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10월 30일) 이후 이 제도 놓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20만 원을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이미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30년간 노후 재정 설계를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정부와 보험사가 함께 만든 노후생활비 보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만으로 빠듯한 분들, 국민연금 시작 전 공백기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절실한 제도이죠. 단 신청 시기를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니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은 돌아가셔야만 가족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계실 때 본인이 직접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특히 보험료 납입을 이미 끝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노후 재정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험은 열심히 부었는데 정작 지금 생활비는 빠듯해요 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요즘 이런 제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챕터 2 공감사연. 얼마 전 상담에서 만난 분이 있습니다. 69세 이순자님은 30대에 종신보험을 들어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해 오셨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매달 32만 원을 받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식비만 해도 늘 모자라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게 마음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이번 연금 전환제도 소식을 듣고 상담을 신청하셨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보험을 연금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셨고 혹시나 손해보는 건 아닌지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계산해 드렸더니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7천만 원을 연금으로 돌려 70세부터 매달 20만 원씩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생활비가 52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여유가 생기셨어요. 아이들에게 손 벌릴 일도 확실히 줄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노후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신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순자님처럼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으신 상황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신청 조건과 활용법을 모르시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이 제도를 확인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재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만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노후의 걱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제도의 핵심 조건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챕터 3 본론 -10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한 새로운 연금 전환 제도 핵심 정리. 먼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부터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시고 보험료 납입이 완전히 끝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금리 확정형이라는 점이에요. 변동금리형이나 투자형 보험은 이번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보험 완납자는 약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시는 거죠. 제가 만난 김영호 66세 님도
25년 전에 들었던 보험이 완납되어 이번 제도 신청 대상이 되셨습니다. 처음엔 본인 보험이 해당되는지도 몰랐다가 보험사에서 온 문자를 보고 확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보험이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 증권을 꺼내서 보시거나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변동금리형, 투자형, 그리고 아직 납입 중인 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보험은 이미 완납된 금리 확정형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전환 가능한 금액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최대 9천만 원까지 연금으로 돌릴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60%에서 80% 전환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비율로 전환하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 받을 상속금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박선미 71세님은 1억 원 중 8천만 원을 전환해 10년 동안 매달 19만 원씩 받기로 하셨어요. 생활비가 급하신 분이라 비율을 좀 높게 잡으셨던 거죠. 그래서 생활비가 정말 급하시면 비율을 높이고 상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비율을 낮춰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전환하면 원래의 사망보험금은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라면 생활비와 상속 중 어떤 쪽을 우선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야 해요. 이제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연금 개시 나이가 늦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 원리예요. 보험개발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5세 개시 10월 18만 원, 70세는 20만 원, 75세는 22만 원 수준입니다. 5년 늦출 때마다 월 2만 원 정도씩 더 받는 거죠. 조명자 70세님은 원래 65세부터 받으려고 하셨는데 계산을 다시 해보고는 70세부터 받기로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매달 2만 원을 더 받게 됐습니다. 5년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 5년 동안은 연금을 못 받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예상 생활비를 기준으로 개시 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시고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늦추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추면 실제로 받을 기간이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세부터 받기로 했는데 85세에 돌아가시면 5년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연금 받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까요? 10월 30일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 5개 보험사가 1차로 참여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많은 보험사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1차 대상자는 약 41만 명이고 총 전환 금액은 무려 23조 원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최은자 68세님은 문자로 안내를 받고 바로 영업점에 전화해서 상담을 예약하셨어요. 전화로 간단히 상담받고 방문 날짜 잡으신 거죠. 여러분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받으신 분은 영업점에 전화 상담 후 방문 예약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직접 상담받는 게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개인별로 조건이 다 다르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대리 신청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자식이 대신 신청할 수 없어요. 안내 문자를 이미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받으셨다면 꼭 확인하시고 상담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회와 유의기간에 대해 말씀드릴 겸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30일 이내 또는 첫 연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모든 연금 전환 상품은 일정 기간 철회권이 보장됩니다. 서정호 63세님은 신청하고 나서 집에서 계산을 다시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자기한테는 지금 전환하는 것보다 좀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철회하셨고 불이익 없이 원래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계산해 주니까 꼭 받아보세요. 하지만 철회 기간이 지나면 변경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되 철회 기간 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혹시 신청했다가 마음 바꾸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실전 노하우를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4 확장 본론 마이너스 노후 생활비를 늘리는 실전 활용법.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내 보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보험증권에서 금리 확정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 보험이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20년, 30년 전에 가입하신 거라 기억도 잘 안 나시고요. 그런데 만약 변액형이나 투자형이면 이번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변액형은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이에요. 금리 확정형은 말 그대로 금리가 정해진 보험이고요. 차이가 크죠? 그래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연금 전환 대상인지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나중에 신청하러 갔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 들으시면 시간 낭비잖아요. 여러분 보험증권 마지막으로 언제 확인해 보셨나요? 이번 기회에 한번 꺼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전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최대 9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50%에서 70%가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게 전환하면 사망 시 가족이 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보험에서 9천만 원을 전환하면 가족은 1천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이러면 상속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죠. 특히 자식들이 장례비나 부모님 빚을 걱정하고 있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상속 계획을 모두 고려해서 비율을 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보통 60%에서 70%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도 확보되고 상속도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요. 여러분이라면 몇 퍼센트 정도 전환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금 개시 나이 설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연금 개시 나이를 늦추면 매달 수령액이 커지지만 총 받을 기간은 짧아집니다. 이게 바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많이 받고 싶으면 늦게 시작해야 하고 오래 받고 싶으면 일찍 시작해야 하죠. 예를 들어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 받으면 총액이 얼마고 70세부터 90세까지 20년 받으면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일찍 시작하는 게 총액은 더 클 수 있어요. 지나치게 늦추면 실제로 받을 기간이 줄어서 손해일 수 있다는 거죠. 예상 건강수명과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하세요. 만약 65세에 정년퇴직하고 국민연금은 70세부터 받는다면 그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65세부터 이 연금을 받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반대로 70세까지는 다른 수입이 있다면 70세부터 받는 게 유리하고요. 여러분은 몇 살부터 연금 받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말 개인별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상의하는 것도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전환하면 상속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이걸 가족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버지가 보험금을 다 써버렸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상의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이 여러 명이면 더더욱 투명하게 얘기하셔야 해요. 내가 생활비 때문에 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돌릴 건데, 그러면 나중에 너희가 받을 돈은 이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환 전에 가족 회의를 통해 금액과 기간을 함께 정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서로 후회가 없어요. 가족들도 부모님 생활비가 부족한 걸 알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해해 주실 겁니다. 가족분들과 이런 재정 이야기를 자주 나누시나요? 이번 기회에 한번 대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형태 선택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1년치 일시지급형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목돈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내년에는 월지급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달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형태에 따라 세금이나 실제 수령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일시지급으로 받으면 한 번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고, 월지급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분산되죠. 또 한 번에 목돈을 받으면 관리하기 힘들어서 금방 써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받는 게 부담되시거나 관리가 걱정되신다면 내년 월지급형을 기다려도 좋습니다. 몇 달 차이니까 급하지 않으시면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월지급이 훨씬 안정적이고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여러분은 한 번에 받는 게 좋을까요? 나눠 받는 게 좋을까요? 자신의 소비 습관을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번 제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꽤 많았는데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챕터 5 마무리.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은 가족에게 남기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셔야만 의미가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이번 제도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직접 받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잘못된 상식은 이겁니다. 보험은 죽어야 의미가 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유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보험은 살아서 활용해야 한다. 내 노후를 위해 똑똑하게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더해 매달 20만 원 안팎의 추가 생활비가 생깁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병원비 걱정도 줄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도 줄어들죠. 반대로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매달 2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1년이면 240만 원을 그냥 버리는 셈이죠. 게다가 생활비 여유가 없어서 계속 빠듯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일도 계속될 거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년에 알았더라면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내 보험이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인지 확인하고 전환 안내 문자를 받았는지 꼭 체크하세요. 이것만 하셔도 오늘 영상 본 보람이 있습니다. 보험증권 꺼내서 보시거나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만약 대상이라면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전환 비율, 개시 나이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시는 거죠.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결정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연금 전환 후 세금 문제를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상속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까지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 문제를 모르고 전환하시면 손해 볼 수 있으니까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여러분은 이번 제도 전환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